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배경학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학생으로서 참가자가 저 혼자인 것 같아서 행운을 잡은 겁니다. 긴장도 됐지만 또 오늘 여러 교수님들한테 많은 가르침 받고 가서 논문 잘 써서 학교 학생 생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Q 방법론을 활용한 이 부동산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 유형과 차이를 인식 유형에 따른 전문성 발달 단계 고찰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전문직의 특성과 부동산 산업의 전문성,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분석,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편익과 수익을 향해하므로 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전문 지식과 오래 경험을 요구하는 부동산 산업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현황은 낮은 자기 자본 비율, 영업 규모의 영세성, 높은 이직, 높은 겸업 비율 등의 문제로 이 낮은 성장세를 보여서 이 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이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은 이 개인적 차원에서 요구되는데 해당 분야의 임무, 집중적인 훈련과 연습이 요구되고 전문성은 1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은 특정 요인에 의하여 상호작용에 발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산업은 업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요인의 구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산업 분야의 전문성 연구는 매우 미흡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성 인식은 객관화되거나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 속성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해서 유형화된 전문성 인식 및 전문성 발달 단계 이론에 입각한 전문성 요인의 구체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문성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또한 전문성 발달 과정과 부동산 산업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분석 설계는 1단계에서 Q 모집단을 설정하였는데 밀러슨과 헐의 25개 전문 측정 항목에 델파인 조사 5개를 추가해서 Q 보고 표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선정된 표본을 P 표본에게 설문지와 설문 통해 가지고 Q 분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나온 데이터를 PC 커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부동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 유형이라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성 인식 유형별 특성 및 차이를 분석하였고 이 부동산 산업 종사들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발달 단계의 특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전문직의 특성과 부동산업의 전문성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전문직의 특성은 전문직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거쳐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이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슨슨과 밀러스, 칼의 특성 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성 발달 과정인데 전문성은 1년의 개발 과정을 거두는 여정으로서 이 계속적인 발달 과정으로 인해 해당 분야 임무는 집중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펠드먼과 이 드레피시는 전문성 발달을 단계별로 정리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드레피시의 전문성 발달 5단계를 전문성 인식 유형과 매칭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부동산 산업의 특성과 전문성 발달인데 이 부동산 특성은 너무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희한한 단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구 방법인데 제가 Q 방법론을 쓰면서 이 Q 방법론의 적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 방법론은 이 주관성을 객관화하는 연구 방법인데 이 스티븐스에 의해 만들어진 Q 방법론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쪼개어질 수 없는 행위의 통체, 즉 주관성을 측정하여 이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한 개인의 다른 조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발견과 가설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또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이 방법론이 시작됐고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를 위해 심리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사용되어 있는 연구 방법이자 이 분석 방법입니다. 또 사회 현상에 대한 인간의 태도, 가치, 동기 등을 탐색하고 인식, 유형을 분류하며 유형이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 부동산 산업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탐색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제가 이 Q 방법론을 이 연구에 적용한 이유는 첫 번째로 유사한 인식 구조를 가진 개인들을 유형화하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데 이 Q 방법론이 매우 유용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통계적 개념과 심리 측정의 개념을 통합한 방법으로 전문성에 대한 이 부동산 산업 종사자의 주관적이고 잠재적인 태도를 유형할 수 있어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Q 설문지 응답 과정은 응답자 이 개개인의 주관적 가치의 확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문 과정에서 응답자는 인식,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 이 Q 방법론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설계 및 분석 과정인데 이 전문성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25집단을 구축하였고 할애 25개 전문성 측정 항목과 10년 이상 이 부동산 산업에서 종사한 사람들의 사전조사를 통해서 대파이하여 Q 표본을 선정한 30개 Q 표본을 선정하였고 분야별 40명의 부동산업 종사자들을 Q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1:1 면접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통해서 Q 분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Q 분류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PC 커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진술문 설정인데 이건 앞에 내용과 좀 중복되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Q 분류에 참여한 P 표본의 현황인데 총 40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P 표본 수는 Q 방법론에서 이 P 표본 수는 보통 50명 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리 많다고 100명 이상을 분석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100명을 넘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한 이 많은 사람을 돌려보는 경우가 이게 점수들이 평균값으로 해결해가지고 요인들 자체가 한두 개 이렇게 모여 편주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40명의 표본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Q 분류 방법인데 이 조사 대상자가 진술문을 정상 분포가 되도록 분류판 위에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동산 산업 이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30개의 진술문을 Q 진술문을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그 표에다가 마이너스 사진에서 플러스 사진까지 해당 진술문 번호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이 30개의 진술문을 모두 읽고 전체 내용을 파악한 뒤에 2단계에서 각 진술문을 동의, 중의, 비동의 3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2단계로 분류된 3개의 그룹 중 양이 많이 있는 그룹부터 동의, 비동의에 가까운 진술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각 그룹을 상호 비교하여 약극단부터 채워가는 순서로 진술문에 이 번호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개의 진술문을 30개 각 칸에 다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Q 분류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연구 결과 및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Q 분류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PC 커널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유형별 아이젠밸류 및 이 설명 변량은
아이젠 값이 1 이상이 5개 요인에 따른 유형 부분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형1이 전체 16.20%로 가장 대표적인 설명률을 갖고 있는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유형별 요인 점수간 상관관계는 Q 방법론에서 이 상관관계 계수는 유형과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계수가 0에 근접할수록 독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각 유형 간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형 2와 유형 5가 마이너스 0.570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독립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표는 유형별 P 표본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형 1의 7명, 유형 2의 7명, 유형 3의 6명, 유형 4의 7명, 유형 5의 5명. 이 요인별 할당된 인원수를 가지고 일반화는 좀 어려우나 학력, 경력, 이 분야에 따라 유형별로 내용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유형별 세부 분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결과 유형별 특성인데 유형 1은 이 부동산 산업 이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 단계 1단계인 초보 단계로 상호 의식화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 이유는 의사결정 시 타인의 검토가 요구되고 업무의 자율성이 낮으며 업무 네트워크 구축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이 전문성 함양에는 자체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7명이 할당되었고 30대의 경력 5년 미만 대졸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초보 단계의 특성으로는 교육을 통해 이 보편적 지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하고 속한 분야의 객관적인 특성의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유형 2는 2단계 인문 단계로서 전문 교육 추구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입니다. 분야와 관련된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성이 구축되고 직업에 대한 이 소명의식과 공정 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발생합니다. 총 7명이 할당되었고 40대 경력 10년에서 15년 미만 석사가 가장 대표성을 띄었습니다. 인문 단계의 특성으로는 이 교차적 문제 해결 규칙이 적용되고 이 개념의 확장적 이해가 가능하며 이 보편적 지식보다 상황적 지식이 고려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유형 3인데 유형 3은 이 4단계 숙련 단계로 집중한 추구형이라 볼 수 있는 집단입니다. 스스로 결정도 하고 직업의식이 투철하면서 전문화 훈련을 추구하며 업무에 대한 자율성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또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이 직업에 대한 이 공적 신념을 보유하고 업무 관련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할당된 인원은 총 6명으로 중개평가업적이 가장 대표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숙련 단계의 특성으로는 가업에 빠르게 몰입하며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른 일부 특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유형 4는 발달 단계 3단계로서 능숙 단계에 해당하고 교육 네트워크 추구형으로 볼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 경력과 이 전문성은 높아지고 관련 교육과 자격증의 능력을 추구하며 이 전문가 모임에 참여하며 평소에 관련 서적을 읽는 듯 좀 더 자기가 전문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입니다. 할당된 인원은 총 7명으로서 경력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서 임대 관리 업종이 가장 대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능숙 단계의 특성으로는 다양한 경험으로 상학적 지식이 증가되고 위계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유형 5는 전문성 발달 단계 5단계로 이 전문 단계로 자율성 강화 추구형으로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없고 또 경험도 풍부해지고 이 직업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당된 인원은 5명으로 40대 중개평가 투자운용 업종이 가장 대표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단계의 특성으로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판단과 결정이 가능하며 비판적 성찰과 상황의 단순함이 유연화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이 유형을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 1단계 초급자는 인류형
1유형 상호작용 의식화 추구형과 매칭이 되었고 2단계 입문자는 전문 교육 추구형과 매칭이 되었고 이 3단계 능숙자는 교육 네트워크형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 4단계 이 숙련자는 3유형 집중 훈련학 추구형과 매칭이 되었고 5단계 전문화는 5유형 자율성 강화 추구형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유형별 특성을 검토하면 1유형은 내 의사결정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특성으로 이 초급자 단계의 특성을 보이며 이 본 연구에서 가장 대표성을 띈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형은 교육과 자격증 등의 능력을 갖추어 입문자 단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4유형은 성격 전환 및 추가가 나타나는데 이 교육과 자격증 등의 능력을 갖추며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이 능숙자 단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3유형은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기로 이 숙련 단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5유형은 업무의 자율성이 의사결정이 용이해지고 이 의사결정이 용이해지므로 성격의 강화가 나타나며 이 전문자 단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에서 5단계로 발전하면서 업종의 변환이 보이는데 임대 관리에서 중개평가나 투자 운영으로 변화가 보이고 적은 표본이기는 하나 단계별로 표본 수가 7명, 6명, 5명으로 조금 이렇게 좀 표본 수가 적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본 연구는 이 부동산업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로 이 전문성 발달 5단계에 따른 이 부동산 산업 종사들의 유형별 전문성 인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론으로는 이 부동산 산업 종사자의 대표적인 전문성 인식 유형은 초급자 단계로 상호작용 의식화 추구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이 부동산 상품의 고가성, 내구성, 금융, 부채와의 연계성, 높은 거래 비용 등 특성에 의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전문성 발달과 관련해서 이 순수학적이고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하여 융복합적 사회과학 분야인 이 부동산 산업은 이 전문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낮은 자기자본 비율, 영업규모 영세성, 높은 이직률, 높은 경업 비율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대표적인 유형이 초급자 단계로 이 전문성 발달 단계 1단계에 해당하며 이 전문성 인식 측면에서 이 전문성이 낮은 전문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문성이 높은 이 4, 5단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두 번째로 능숙자 단계 3단계에서 숙련자 단계 4단계 사이에 이 전환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전환적 특성으로는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나왔습니다. 1에서 3단계는 임대 및 관리업이 대표적이며 4, 5단계에서는 이 중개평가 및 투자 운영의 업종의 전환적 특성을 보였고 1에서 3단계는 15년 미만까지 4, 5단계에서는 20년 미만까지 이 경력 기간이 확장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1에서 3단계는 자율성이 낮고 전문 지식 교육과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의존적 성격을 보였으며 4, 5단계에서는 자율성이 강화되는 이 비의존성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능숙자 단계 3단계는 이 전문 조직화가 부차적으로 요구되는 전문화 진입 단계로서 이 4단계 이 자율성이 확보되고 5단계는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3단계까지는 이 자율성이 확보되기 직전에 이 과도기 단계로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 산업 분야에서 능숙자 이상의 이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문 조직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의 내용을 좀 도식화해 봤는데 1단계에서는 소명의식과 윤리, 2단계에서는 교육훈련 및 공적 서비스, 3단계에서는 네트워크, 4단계에서는 자율성, 5단계에서는 이 자율성 강화와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능력 증명과 이론 지식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인데 이 부동산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나 이 전문성 발달이 부진함에 따라서 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 이 부동산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융복합적인 사회과학 분야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도 능숙자 이상의 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상호작용 추구, 전문 교육 추구, 교육 및 네트워크 추구, 집중 훈련화 추구, 자율성 강화 추구라는 이 발달 단계별 경향이 파악되었습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해당 가설을 일관하고 이 전문성 발달 단계로 추구하는 요인을 구체한다면 이 부동산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환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구는 이 방법론을 통해 부동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을 이해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발달 단계별 전문성 인식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로는 이 Q 방법론이 일반적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 P표본의 양적 한계로 인해 이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개인의 이 주관적 인식을 객관하여 연구 분야에 필요한 가설을 생성하는 데는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향후 과제로 이 부동산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이 부동산업 업역별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 단계별 특성 연구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포된 그 내용이 이거와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사과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을 듣겠는데 여기에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윤동건 교수님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성교대학교 최정일 교수님, 동시대학교 수리자 교수님. 제가 먼저 얘기하게 세게 하고 싶었는데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이 전문성 인식, 부동산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에 대해서는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적절한 주제라고는 생각이 되나,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연구 배경이 목적에 부동산 산업은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 뭐 이렇게 이제 배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문성에 대해서만 좁혀서 얘기를 했어도 좀 더 괜찮은 논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서론, 변론의 연계성과 논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배경과 목적이 다르고 또 본론이 다르고 설문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면 이거는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계속 메이네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배경의 목적에 있어서도 융복합 전문성이 필요한 이 프로테크 같은 경우를 제시를 했으면서도 설문 문항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새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필요한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함에도 산업계 현황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산업계 현황에 대해서 얘기가 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연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연계를 얽으려면 연계성의 그 증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증거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목적에서도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적 부분의 마지막에 보시면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요성을 제시하는 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전문성 제고 방안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목적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목적을 명확히 해놓으시면 그 다음 논문 쓰는 게 좀 쉬워질 수 있어서 목적의 정확성, 명확성을 좀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산업의 특성과 전문성 발달 부분도요. 내용과 이 제목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른 제목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종사자 환경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목적이지
이 배경을 이렇게 써놓고 전문성 제고의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약하죠. 그리고 또 부동산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쭉 하셨는데 이걸 왜 특징을 이렇게 여기에 지면을 하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문및 중개 고용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데 급여 수준은 낮다. 이게 전문성 교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엮는 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그리고 이 진술문도요. 전문성을 유형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문장들이 모호해요. 보시면 문장들이 모호해서 업무를 하는데 전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꼭 이 이 방법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론 통계를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설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어려움? 이론이냐, 현장 적용이냐, 시장 분석이냐, 융복학 기술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좀 더 설문이 본인이 필요한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그러한 설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형별 특성도요 대단히 모호하게 나왔습니다. 2유형, 4유형의 Z값은 동의의 1순위와 비동의의 마지막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논문 구성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으로 제가 넘어가서 결론으로 넘어가 보면 그 조금 유형화 차별화를 제대로 시켜서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현재 산업 부동산 산업에 필요한 전문성에 대한 어떤 제고 방안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이버대학교 권호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국제사이버대학교 권호부입니다. 우선 뭐 토론에 앞서서 오늘 저기 이창석 석좌 교수님의 제1회 김영진 부동산학 시상식을 새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여러 은혜를 입어가지고 덕분으로 책을 많이 이제 출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좀 상당히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사실은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모두 이야기했다시피 그 이창석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여러 책을 제가 몇 권을 저술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부동산과 거시경제라는 책을 제가 한번 모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출판하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그 한국부동산학회 이제 논문을 보면은 이제 계량적 분석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저서에 쓸만한 그 이론적 배대 우리가 하는 이론 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거시경제에 담아야 될 그 부동산학의 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앞으로 이제 이 박사학위 논문 자체도 너무 이 통계적 기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은 실제 책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책을 통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이게 너무 빈약하다, 그런 개인적인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을 보면은 지금 그 Q 방문론이라 그래가지고 학제간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게 그 전문성 발달 단계에 따라서 5단계로 이용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련 책을 수술할 때 상당히 좀 인용을 할 수 있겠다.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당장 인용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연구에 독창성이 있다고 사실 많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읽어보니까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은 6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이번 유형별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을 쭉 분류하셨더라고. 근데 그 69페이지에 이 유형이 표 17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유형부터 5유형까지는 이제 어떤 뭐 의식구형이나 주구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발달 단계가 아마 그 드레피스인가? 뭐 그분이 이야기한 그 초급 단계부터 쭉 나오는데, 근데 제일 이제 의아스러운 게 능숙과 숙련 단계가 어느 것이 더 상위 있는 개념인지 조금 더 헷갈리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은 그 67페이지에 3유형을 보시면은 능숙 단계와 전문 훈련화 추구형 해가지고 4단계로 했고, 또 4유형에는
숙련 단계면 교육 기본이 해가지고 전문성 발달 3단계를 써요. 난 처음에 이게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69페이지 그 책을 한번 보시면 그 발달 단계 특징에 4단계가 능숙 단계고 3단계가 숙련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69페이지에 그 표식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틀린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참고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능숙이 드라이피스 연구에는 3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옛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시킨 데서 이걸 좀 변경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 보니까 이 유형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그 62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인간의 주관성, 사회 현상에 대한 인간의 태도, 가치 또는 동기 등을 탐색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뭐 특별히 되어 있고요. 그다음 65페이지에 그 4번 영구유형 분석에서도 일반적 특성 및 유형 부분에서 Q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5개의 유형,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 좀 깊이 있는 어떤 그 이론적 연구가 좀 덜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보완할 것을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이 Q 방문론이라는 게 잘 몰랐었는데 Q 방문론에서 이제 Q 모집단 또 Q 표본, P 표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부동산학 쪽 연구가 아니고 아마 심리학 쪽의 연구 같은데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차이, Q 모집단, Q 표본, P 표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좀 서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시대대학교 오세준 교수님 오셨습니까? 청암대학교 김동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까 저 응접실에 제가 로비에서요 인터넷이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인데 늦게 끊으라고 못 들어오고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어디고 IT나 이런 것들은 감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좀 심리학이라는 얘기도 모든 분야에 우리 이창섭 교수님 책에서 부동산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었죠. 약방의 감초같이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시작하는 거에서 예를 들면 프로테크라는 아까 지적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과 금융과 IT가 융복합된 아마 유선정 교수님이 그쪽 분과를 갖다 만들어서 대학원을 얼마 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독특한 점이 많았습니다. 뭐 괜찮은데요. 접근 자체가 이제 뭐 사회학적인 측면 뭐 어티튜드 60페이지 업의 종사자의 태도와 행동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란 의미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진 게 전문가일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수사학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직접 어떤 허영심을 부리고 뭐 중요한 논문을 하는 노토스적인 게 정말 중요하냐? 어센트는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뭐 에토스적인, 파토스적인 그런 측이 어찌 보면 전문가로서 훨씬 더 아웃풋에 이게 아웃풋을 내는 사람, 프리딕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전문가예요.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데 말을 전문가라고 말한 사람 맞는 얘기를 못 듣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서. 그런 책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블록체인 기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러스트를 어떻게 구축하냐.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투명성, 인증성, 신뢰성, 보안성 이런 걸 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을 이제 전문가적인 접근을 근데 정확하게 결론부터 뭐 몇 가지를 보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적인 게 네트워크적인
사람끼리 이렇게 높은 단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 형태도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접근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갔구나 좀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그 영두의 뭐죠 한계성에서 이걸 예측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성에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결과가 잘 나오려면 벤치마킹을 잘해야 돼. 기존 연구를 잘해야 되는데 나온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NCS 있잖아요. 이제 몇 년을 이용하고 부동산 정보 쪽이나 그것들을 갖다가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저 생각에는요. 정상적으로 더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 잘 나와요. 내용은 재미있고 굉장히 논문적으로 독특하고 좋아요. 전반적으로 하는 형태 좋은데 그런 쪽에서 조금만 더 다루면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 좌측에 7번째 줄인가 여기 보니까 7번째 줄 시작하는 문장에서 계속 내려가는데 한 문장 쭉 읽어내야 돼. 9문장 내려갈 때까지 띄어지지 말씀을 시켜지질 않으세요. 이 논문은 대부분 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요. 한 문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문장을 잘 풀어서 중원하는 것도 잘라주시기 위해서 문장을 더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외적으로는 제가 책자를 2개를 받고 들어왔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책자 하나가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학교가 나오는데 좀 주십시오 했더니 다 떨어져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횡령을 하시면 될까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없어도 됩니다. 혹시 가지고 가신 분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마음 부담하지 말고 마음 부담하지 말고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석 교수님에 관해서는 제가 세수동에 같이 살면서 서초동 롯데마트에서 그 마트를 사모님과 함께 끌고 가시는 소탈한 모습을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또 이창석 숙자 교수님께서 이런 상을 타니까 참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한 성품이 제가 지금 퇴직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3년까지 될 때까지 자리를 초대해 주시는 평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이창석 석사 교수님과 이사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이렇게도 참석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게스트 브리치 반갑습니다. 오임조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렇게 성황리에 와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학교에 재직하는 교수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선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학술대에 자주 참석하는 건 우리 이창석 교수님을 제가 84년에 제가 84번입니다. 강남대 부동산과에 와서 마지막으로 교수님 퇴임하실 때 저한테 같이 박사를 맞춰라 라고 명을 내리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감회가 깊고요. 하여튼 교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이면에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이성태 이서장님이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 학회가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미약하나마 끝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부동산이 우리가 종합응용과학이고 앞에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경제든 경영이든 행정이든 어떤 전공 분야가 다르면서 부동산 학에 입문을 하고 부동산 학을 가리키다 보니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초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많이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받아보고도 첫째 이제 그 부동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지금 이 논문 자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목에는 부동산업인데 본문 중에 거의 부동산 산업으로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표본 선정한다고 그래갖고 그 분석 과정 표에는 또 부동산업이고, 산업 분류표 갖다 댄 거는 부동산업이 맞아요.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고 우리 부동산 사전에도 부동산업이 아마 현재로는 정식 명칭일 겁니다. 산업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박사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대치나 재원, 아까 또 목적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박사 과정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논문을 하는 준비 버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형별 안 맞는다. 그다음에 이제 Q 분석법에 대해서도 뭐 이제 조금 뭐 IT하고 접목이 안 되는데 좀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본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 발표자도 저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표본이 40에서 50 정도가 넘질 않더라. 100 이상은 입력도 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그거를 제 스스로 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산업 종사자가 전문가들의 주관화를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Q 방법론인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을 유형을 산업 분류표에만 해도 한 지금 10개 정도 크게 분류한 게 1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각 전문가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데는 이렇게 뭉뚱거려서 40개 정도의 표본 가지고는 이 데이터가 연구자가 요구하는 결론이 절대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좀 아까도 이제 그 지적하셨잖아요. 그 특성 유형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인문 단계 및 전문 지식 추구형의 40대의 경력 10년에서 15년 미만이 가장 대표성을 보였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적했다시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단계별로 아마 하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적용되는 당사자들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박사과정을 부동산 중개업자의 직업윤리 가지고 썼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연구자도 뒤에 참고문을 보면 남자 간호사, 유아교사,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그 논문을 참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문가를 세분화시키면은 지금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업 종사자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표에 왜 갑자기 표본이 40에서 32로 줄었지? 8명은 어디로 갔지? 그럼 5단계 중에 대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제가 유추해 본 건데, 거기에 보면은 분야의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관리, 투자운용, 금융신탁, 중개평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나 운용, 금융 전문가들은 부동산업 종사자의 전문가라고 분류해서 집어넣으면 아마 그게 좀 전문성에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 유형화한다는 전문 발달 단계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방법은 좋았는데, 그 부분에서, 그 표본에서 지금 첫 번째 미스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자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요성신 나누셨죠? 예. 그러면 건강디지털대학교 홍문기 교수님. 네, 건강디지털대학교 현문길입니다. 토론에 와보면요, 뒤에 앉아 있다 보면 거저 먹을 때도 있어요. 앞에 분들이 다 해줘가지고요. 맞죠? 근데 사실은 우리 발표하신 분 이제 박사 과정이라서 고생 많았고요. 저도 사실 이 학회에서 박사 논문을 발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사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내줘가지고 봤더니 제목이
부동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 변화, 인식의 유형과 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먼저 말했던 부분도 제가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업인데 오늘 발표에는 부동산 산업이라고 바꿨어요. 사실 맞죠? 그래서 아 역시 박사과정은 맞긴 맞구나.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구나를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우리가 지금 큐 방법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산업과 부동산업은 분명히 틀려요.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통계청 분류에는 말이죠. 분류번호 차수가 9번이에요. 분류코드 68번에 부동산업이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기에는 리얼 에스테이트 액티브 브이스라고 나와 있고 부동산 산업은 리얼 에스테이트 인더스트리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지금 부동산업과 부동산 산업을 막 짬뽕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부터가 하니까 데이터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부동산업이냐 산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앞에 말할 때는 부동산업 하다가 지금 통계청 분류에는 부동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표 3에 보면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단 말이죠. 표 4에는 뭐 다른 분이 썼지만 이거는 부동산 산업의 특징이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부동산업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세요. 사실 내가 찾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표 11페이지를 가면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그 분야가 누구냐면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관리, 투자 운용, 금융 신탁, 중개 평가. 그러면 여기에서 부동산업이라는 건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관리, 그 다음에 중개 평가만이 부동산업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 전체를 해버린다면 이건 부동산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 자체가 돼 있는 논문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부동산 산업 안에는 부동산 결정 분야가 있고 부동산 결정에 대한 지원 분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 결정 분야에는 부동산 투자가 있고 금융이 쭉 위치가 있고 개발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 뭐 마케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평가, 컨설팅이 제가 심지어는 이 내용 때문에 국토부를 하게 됐어요. 국토부에 아마 몇 해 안 되죠. 부동산 산업인안이라는 걸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직접 전화를 했죠. 토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부동산업과 부동산 산업의 차이점이 있느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가 차이냐? 말은 못 하겠대요. 분명히 있대. 그래서 바꿔주는 데가 어디냐? 부동산 산업과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산업과에서 그러면 뭐를 하고 있느냐? 담당을 중개 업무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그래도 논문이라면 지금 뭐 박사 논문이니까 제가 더 깊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학회의 논문으로서 누가 봤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내공이 있는 논문으로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썼더라고 보고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얘기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움자산연구소의 김선아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선아입니다. 앞에서 워낙 학자 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학자였고 전문가여서 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기보다는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이 토론자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마련하면서 저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된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현업에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이 논문을 이제 읽고 발표를 이제 잘 들었는데 이런 연구를 많이 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이런 그 연구가 많이 보편화됐으면 좋겠고 많은 연구를 했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유는
점차 이제 부동산업이 선진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업종 종사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히 필요한 연구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하지만 이제 좋은 연구가 되기 위해 몇 가지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연구가 설문조사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설문조사가 가지는 오류나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우선 설문 문항과 관련해서 설문 문항을 1967 하례 문항을 도입하였는데, 시대적 상황과 부동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설문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임대 관리 분야에 계신 분이 이제 이 표본에 보면 17명으로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하고 신탁 부분은 한 분으로 한 2%를 차지했어요. 쓰신 걸 보시면 내 분야를 골고루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어떤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연구에서 유형별 특성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 유형을 나누고 결과를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좀 더 객관화하는 작업을 좀 더 하시면 훌륭한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강동석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석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그 박사 과정에 상명대학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데요. 이 발표 엊그제 제 이 원고를 받아보고서 Q 메소돌로지를 처음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여러 번 다른 논문까지도 찾아봤습니다. 같은 배우는 입장에서 이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64페이지에 보면 이제 표본수를 30명 내외가 일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산업 종사자 등 전문가 40명 피표본으로 표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이건 전통적인 알 방법에 있어서 표본의 수가 많다고 이게 좋은 연구가 되는 건 아니듯이, 또 Q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이 표본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좋은 연구가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식의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표본의 수는 어떤 구성체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이겐 값을 1.0 이상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제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겐 값이 1 이상이 이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비록 1 이하의 값이 있더라 하더라도 연구의 상황상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제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1 이하 값을 갖더라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덧붙여줘 주신다 그런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던 업무 자체가 감사직을 좀 오래 했습니다. 감사 업무를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숫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좀 더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63페이지에 보면 5개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그 전문 조직화 필요 개수가 5개인데 총 구해보면 30개가 안 나오고 29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뒤에 있는 걸 30개를 쭉 대비를 해보니까 6개로 수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일단 이
토론 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유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재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법제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제에 대한 이 연구 자체가 이 인도네시아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좀 많이 구해서 읽어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그런 단계에 있더라고요. 아까 발표하실 때 상당히 의미 있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이 아니라 이 주제뿐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많이 공부하고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제가 이거 상당히 고생해서 읽어서 좀 도움이 될 것 좀 아플지도 모르겠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논문은 이제 큐방법론을 썼잖아요. 큐방법론을 쓰고 그다음에 선행연구의 중고 이론으로 드레이퍼스라고 하는 사람의 5단계 그 이론을 갖다 중고 이론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 줘야 되는데 잘 맞는지 일단 그게 걱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Q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응답자를 5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럼 5개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이 그 이론에서 말하는 5개 그룹이랑 딱딱 성격이 맞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맞아주게 되면은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데 난 거기서 상당히 연구자 고민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게 이제 요인을 5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중고 이론이 5개니까 아마 프린시펄 컴포넌트 요인 분석에서 아마 미리 5라고 지정하고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5개 뽑아라. 그죠? 왜 이론이 5개니까 거기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고트라고 이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론과 방법론이 잘 안 맞다 보니까 하여튼 그 큐방법론을 썼다는 것은 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다. 그다음에 이게 좋은 연구가 되려면 사실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질문인데 질문이 지금 30개 던졌잖아요. 근데 25개는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고 5개를 새로 추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큐방법론 쓸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큐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걸 만들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버리고 해서 한 30개 정도를 좋은 걸 추출하고 그걸 갖다가 또 다시 파이널 서베이를 해서 한번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픽스한 다음에 그다음에 PPO를 뽑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25개를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사람을 설문조사를 쭉 한 다음에 소팅하게 되면 이 이론과 잘 맞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 유형을 보면 유형 이름이 재밌습니다. 초보 단계 및 상호작용, 입문 단계 및 지식 추구형, 능숙 단계 및 전문 훈련화. 자, 이 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엔드는 얘가 뭔가 발언 시간 끝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초보 단계라는 것하고 상호작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문 단계 및 전문 지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엔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저는 5개 그룹 다 공통점을 못 찾겠어요. 그럼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나? 바로 그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게 내 조사 결과가 이론에 맞다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아구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밑 해서 뒤에 걸 보니까 실제로 뒤에 게 맞는 거고 앞에 게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론을 쭉 읽어보면 안 맞아요. 연구된 분석된 내용하고 이 모형 그 선행 연구가 제시한 특성이 이게 안 맞아요. 그런 내가 좀 그래가지고 읽는 사람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라리 선행 연구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난 나름대로 그룹핑 해보겠다라고 자기 뒤에 거 앞에 거 빼버리고 앞에 거 빼버리고 뒤에 걸 가지고 난 이렇게 그룹핑이 됐다 하고 하는 게 차라리 다 썼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게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좀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 하나만 얘기할게요.
66페이지 표 12를 보시면 표 12하고 표 13만 비교해 봅시다. 표 12를 보면 질문이 쭉 나오는데 4번 질문이 있어요. 4번. 표 12의 4번 질문. 그죠? 그 다음에 표 13에도 4번 질문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G값이 같아요. 마이너스 1.65, 오른쪽도 마이너스 1.65. 그러면 유형 1과 2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자, 그 다음에 표 12에서 16번 질문을 보세요. 번호 16번. 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공 잡지를 읽는다. 마이너스 1.51. 표 13을 보세요. 표 13에 질문 번호 1번, 질문 번호 1번. 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공 잡지를 읽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질문이 1번이기도 하고 16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룹 2와 그룹 3의 상관계수가 무려 0.9888이에요. 그러면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죠? 거의.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그룹으로, 그래서 이게 유형 1과 유형 2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또 G값은 다를까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얘기 좀 있는데,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서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좀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천투적인 그런 사고를 했으면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은 좋은 얘기 토대로 해가지고 좋은 논문 완성하고 더 공부해서 훌륭한 연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